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요, 입찰을 하실 물건이 아니라 이미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지난달 6월 11일 날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가율이 888%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4억 1,800만원짜리 근린 상가입니다. 1층에 8평짜리 굉장히 자그마한 상가입니다. 그런데 20% 빠져서 3억 3,440만원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이상만 쓰면 되는데 37억 1,500만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공을 하나 더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하시다 보면 입찰가를 쓰실 때 긴장을 해서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좀 이제 성격상 부주의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을 하나 더 붙여서 3억 7천 쓸 거를 37억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독 입찰이었는데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0을 하나 더 붙이면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냥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배당을 할 때 배당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낙찰을 받은 건데요. 채권자 쪽하고 협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채권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경매 사건을 취하시켰습니다. 자, 문건 처리 내역 보시면요, 요 밑에쯤에 빨간 줄 쳐진 거 기타 주식회사 땡땡 부동산 매각 불허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공을 하나 더 써서 잘못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같은 경우는 최고가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물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높은 금액을 쓰지 않았소, 0을 하나 더 붙인 거의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원칙상 이러하니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해서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날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여기 등기부 현황 보시면요, 다행히 채권 금액이 많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 금액이요, 자, 개인이 강제 경매 낸 거 6천만 원에다가 청구 금액,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이미 경매 낸 거 2억 6,8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돈보다 이렇게 협의해서 경매를 취하시키고 본인 돈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면 취하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케이스죠.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입찰하러 갔을 때 이런 경우들 종종 봅니다. 0 하나 더 써갖고 막 그 앞에서 앉아서 막 우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찰표를 쓸 때 전날 저녁에 한번 집에서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가서 법원 가서 차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꼼꼼히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근데 개인 성격에 따라서 확인을 안 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도 16억에 나온 겁니다. 감정가 16억 7,700에 나왔는데요. 한 번 유찰이 돼서 30% 빠진 금액 11억 7,500만 원의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낙찰 받으신 분이 140억을 썼습니다. 140억이요. 총 19명이 들어왔는데 140억을 썼고 그 다음에 2등이 17억을 썼습니다. 자, 140억 쓴 분이 없었으면 17억 쓴 2등이 가져갔겠죠. 근데 140억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도 못 가져가고 140억 미납됐습니다. 결국에는요.
자, 최저가가 이때 11억 7,506만 2천 원이었고, 예, 보증금은 이거의 10%인 1억 1,750만 6,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이 20%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미납되고 나서 다시 한번 경매가 진행되어서 결국엔 낙찰을 19억 9,900만 원 정도의 20억 좀 안 되는 금액에 결국엔 받아갔기 때문에 이분들 두 번째로 낙찰이 받으신 분이 냈던 보증금이 2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미납한 분 같은 경우는 1억 1,75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 날린 돈은 법원에서 갖는 게 아니라요,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 때 법원에서 경매 진행 비용 가져가고요, 세금이나 관공서 같은데 못 줬던 돈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권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 보시면요, 7월 19일 날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다음날 소송 위임장까지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요. 그리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미납하신 분도 최대한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변호사도 찾아가고 본인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결국에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채권 금액이 많지 않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돼서 경매 치하 쪽으로 갖고 가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질 수가 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권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결국에는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날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경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가는데요, 정말 종잣돈 한 푼 두 푼 안 쓰고 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재테크 하려고 돈 뿌려 보려고 했는데 잠깐의 부주의로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경매 법정을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일 입찰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하실 때, 자, 입찰자 본인에 대해서 적으시고, 대리인이 있으면 내가 못 가서 대리인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면 대리인란에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중요한 건 이 입찰 가격 쓰는 란하고 보증금액 쓰는 란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입찰 가격엔 1,000억 단위, 보증금은 100억 단위로 해서 자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증금액하고 입찰 가격을 바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이 될 수도 없겠죠. 보증금은 10% 작은 금액이니까 될 수도 없으니까 가격 한번 잘 보시고요. 아마 긴장을 해서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입찰 가격에서 3억 써야 될 걸 30억을 쓴다는 겁니다. 콩 하나 더 붙이고요. 이거 여기에 친절하게 한글로 다 나와 있는데 좀 뭐 개인의 부주의겠죠. 요거 때문에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밑에 분명히 기일 입찰표 밑에 주의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유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만일 내가 3억 5천을 썼는데 원래는 3억 6천 써야 되는데 3억 5천을 썼으면 6자로 위에 덧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낙찰이 됐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용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임하신 분은 위임장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인감증명서 하고요. 자, 입찰표 정말 중요한데요. 입찰 경매 권리 분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찰도 중요하고, 낙찰 받았으면 그 이후에 잔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잔금 처리했으면 그 다음에 명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도가 아니면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항상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경 써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